안녕하세요. 8월의 스터디 주제인 한국형 아리백에 대해 알려드릴 환경호스트 이시연, 홍정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한국형 아리백을 8월의 스터디 주제로 정한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아리백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IPCC 6차 보고서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작년 장마와 다르게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도 그렇고 최근 빈번하게 대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이 증가하여 석탄 화력 발전량이 증가한 건지 궁금하였습니다. 8월 5일, 8월 9일,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중요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IPCC 6차 보고서,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은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8월의 주제를 에너지로 잡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대한민국의 대응에 대해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백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리백은 필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국제적 약속으로 기업, 기관, 단체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크게 늘리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선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기업이 미래의 일정 시점에 자신의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합니다. 그 후 계획대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후 최종적으로 조달한 전력량과 목표 대비 수치를 보고하여 인증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형 아리백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올해 안에 이행수단 도입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아리백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참여 제약이 없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백 참여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를 통해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 이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들은 아리백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실정이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하거나 신재생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쉽사리 동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한국형 아리백에 동참할 기업들도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각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아리백 이행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5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녹색 프리미엄 제도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전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고 전기 요금과 별개로 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을 한전에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전기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 공단에 출연되어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제3자 PPA입니다. 현행법상 전력 판매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지만 제3자 PPA 제도를 통해 전기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한전이 필수 중개사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PPA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리백의 이행에 있어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인 REC 구매입니다. 그동안 REC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부담자만 구매하여 아리백 인증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업 등의 전기 소비자도 REC를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행 방안은 자가설비 및 지분 투자인데요.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비중만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거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여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2050 넷제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독일을 살펴보면 독일은 처음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2045년 넷제로를 달성하고 2050년에는 탄소를 배출하는 양보다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많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재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올해 5월 2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목요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안을 살펴보면 아직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은 6억 1,100만 톤이었고 205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96.3%를 줄여 순 배출량을 2,54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안입니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모두 유지하는 방안이고 여전히 화석연료 비중이 9.5%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입니다. 205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97.3%를 줄여 순 배출량을 1,87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안입니다. 석탄 발전은 중단하지만 그나마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는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말한 시나리오 2개 안은 2050 탄소 중립이 불가능한 방안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진정한 의미의 넷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탄과 가스 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수송에 있어서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 수소차의 보급을 97%까지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나리오 1, 2안보다도 약 1,000만 톤 대폭 감축합니다. 세 가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세 가지 안 모두 2050년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310만 톤으로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 산업계에서는 수소를 이용한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약 80%까지 감축하려고 합니다. 공통 부분 중 특이점은 산림으로 온실가스 흡수, 상쇄를 위한 나이든 나무를 베어내고 신규 조림이 필요하다는 산림청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 2안과 3안의 결정적인 차이는 1, 2안은 발전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배출원인 에너지 전환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한계점은 시나리오 3가지 안 중 2가지 안이 탄소 중립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 화력 발전 및 휘발유 경유 차량 퇴출 시점을 정확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담고 있지 않아 11월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에서 이미 수차례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어서 8월 9일에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도 간단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기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발표한 2도는 너무 높다고 말합니다. 1.5도가 높아지면 북극 해빙이 완전 소멸하는 건 100년에 한 번 정도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북극 해빙이 완전 소멸하는 빈도가 10년에 한 번으로 복원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5도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만 고려했지만 6차 보고서는 인간 영향이 명백해짐에 따라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사회 경제적 활동과 연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도입했습니다. 미래기후 전망 총괄 주저자 이준희 부산대 교수는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2030년대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3년 전 발표된 1.5도 특별보고서에 말한 2050년보다 10년 이르게 2040년 안에
1.5도에 도달한다고 하니 우리는 더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위도일수록 중위도 지역보다 온도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6차 보고서는 북극 기온 상승이 전지구 온난화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합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2050년 이전 최소 한 번은 9월 중 북극 해빙이 거의 다 녹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IPCC 6차 보고서가 발표된 후 대한민국 국가적 차원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위원회가 참고한 영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년 전 자료입니다. 2년 동안 영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을 개정하고 2020년 이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42년 탄소중립을 이루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과거 자료를 우리는 2021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이 이대로 괜찮은지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8월 스터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 등 더 많은 자료도 찾았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